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갈이 셀프 체크. 여러분들, 이갈이 셀프 체크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를 간다, 갈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어제 간밤에 잠을 좀 못 잤는지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아랫니와 윗니가 조금 많이 얼얼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갈이 습관이 좀 있거든요. 이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많이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아가 조금 아프다는 느낌, 뭔가 얼얼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조금 심한 사람은 입이 잘 안 벌어진다고 해요. 뭔가 벌릴 때 뻑뻑하다는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이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육을 많이 수축하면서 경상도 말로 용을 쓴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안면 근육이 조금 뻐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두통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입안을 우리 치과 의사들이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갈이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치아에 마모가 많이 진행되어 있겠죠. 치아가 이렇게끔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은 이갈이를 밤에 많이 했다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의 마모도라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치아의 시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 어깨, 뻐근함, 두통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본인이 이갈이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분은 치아가 많이 마모가 진행되어서 환자분에게 일을 참 많이 가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환자분 펄쩍 뜹니다. 전 전혀 이해 안 갑니다. 저희 남편 전혀 저보고 이 간다는 소리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사실 근데 치아를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가 많이 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갈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마모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이갈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갈이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밤새 이렇게 이갈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는 정말 8초, 9초, 10초, 길게는 2, 3분, 정말 길어도 1, 20분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같이 자는 분이 사실 이갈이를 한다는 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갈이는 같이 자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갈이 원인 참 많이 묻거든요. 사실 이갈이 원인들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뭐가 이갈이의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갈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소인들은 밝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안, 심리적인 장애, 이런 정신적인 것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갈이는 수면 중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낮에 흡연을 했다든지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또 과하게 운동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한 경우라든지 아무래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 이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갈이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치아의 마모겠죠. 이렇게 치아가 심하게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아의 마모도 생기고 치아에 금이 간다든지 파절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잇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잇몸 뼈가 녹는 경우도 또 발생해서 치아가 흔들흔들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턱뼈는요, 이 모형에서 보다시피 위아래 수직 운동을 주로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척박력이 옆에서 수평적으로, 자, 이를 가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래턱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턱관절이라고 불려있는 우리 관절뼈가 많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심하게 지속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턱관절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갈이가 많이 지속이 되면 교합력, 씹는 힘보다도 더 많은 힘들을 가지고 이갈이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교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많이 이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한쪽 방향에 교근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가지고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각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갈이를 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교합, 특히 과교라고 불리는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갈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치명적인 치아의 손상이라든지 턱관절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과교는 윗니와 아랫니가 깊게 맞닿이는 거, 이 사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과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깊게 맞닿이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갈이가 정말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랫니, 윗니 거의 다 앞니가 다 다를 정도로 마모가 많이 생깁니다. 이는 과교라는 부정교합이 동반된 환자 중에서 이를 많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니가 다무너지지 않는 개방교합, 개교라는 환자분들도 역시 이갈이 있는 경우에는 어금니 마모가 많이 생깁니다. 과교는 주로 앞니가 마모가 많이 생기고 개방교합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많이 닳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작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금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갈이는 근원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교라든지 개방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부정교합을 치료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갈이 교정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